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10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10월 현재까지 코스피는 2.7%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0.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5%가 상승하였습니다. 22년 연간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가 마이너스 25.7%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4.8%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 계좌는 마이너스 10.5%입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누적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4.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5.0%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68.5% 상승하였습니다. 연간 및 월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57.4%의 수익을 올렸고 2021년에는 28.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0월 현재는 265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10.9%로 5,55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플러스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거래는 없었습니다. 주가는 종목별로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요동치는 것 같지만 실제 기업은 매일 꾸준히 똑같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공장은 바삐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금호석유는 3분기 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2천억대로 예상되지만 분기 2천억의 이익은 사실 하루에 20억을 벌고 있는 셈이니 대단한 숫자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도 안 되는 회사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자를 내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지,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 얼마가 될 거라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등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짝 게임을 해서 맞추면 1,000만 원을 받고 틀리면 1,000만 원을 내는 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만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파는 곳을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만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사면 100%의 확률로 5,000원을 버는 것입니다. 이런 게임을 1,000번을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은 몰빵 투자를 말하고 만원은 분산 투자를 말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널려 있습니다. 단지 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를 뿐입니다. 기업이 가진 부동산이 1조인데 2천억에 팔리는 기업도 있고 1년에 1조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4조에 팔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금리 25%의 예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은 여기에 추가로 박앤세일까지 해줍니다.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만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파는 것도 모자라 2,500원에 박앤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으면 사자마자 돈을 번 기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주식이 하락하는 날이면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평생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을 생각이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니까요.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는 제 기대와 다르게 망가져가는 기업도 생기겠지만 수십 개 종목을 골고루 분산해 놓았으니 한두 개가 망가져도 여전히 저는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만원짜리 기업을 2,500원에 샀으니까요. 저도 15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적자만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서 운 좋게 돈도 벌어보기도 했고 매년 적자를 내면서 주식만 찍어내는 기업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기도 했으며 상한가 종목, 정치 테마주, 단타를 연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것을 깨닫고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등 가치투자 대가들의 서적과 경험담을 들으면서 이런 투자관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2차전지가 좋다더라, 바이오가 좋다더라,
메타버스가 어떻다더라. 이런 뜬 구름 잡는 뉴스에 따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주변에 제 투자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식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배당주 조금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드문 것 같습니다. TQQQ와 SQQQ를 좋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손절가를 그어가며 방송하는 의미 없는 주식 방송과 모든 종목의 매수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으로부터 내년에 받을 배당은 3,82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3,238만 원입니다. 매월 269만 원의 배당을 받는 셈이고 매일 8만 8천 원의 배당을 받는 셈입니다. 사실 세금은 일괄적으로 15.4%로 계산했지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첫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도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에는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배당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위 수치에서 약간 적은 수준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대략적으로 내년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3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